안녕하세요. 인터넷 마케팅 챕터 3 인터넷 마케팅의 개념 및 특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모바일 마케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에 있어서 모바일 마케팅이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 시험에도 나오게 될 거예요. 모바일 마케팅이라고 시험에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모바일 마케팅의 개념과 특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무선 인터넷, 사물 인터넷,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비즈니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선 인터넷, 와이어리스 인터넷. 와이어가 없어요. 지금 우리 기기들 보면 뭐 조명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굵은 선들이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전원이나 통신을 위한 선이 없습니다. 이게 획기적인 것이죠. 와이어리스, 무선 인터넷, 사물 인터넷은 또 뭡니까? 인터넷 오브 띵. 그래서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인터넷을 부착을 해서 이 물건이 기능을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제어를 하거나 상호간에 교류를 한다. 자, 이게 사물 인터넷의 특징이고요. 모바일 커머스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바일,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바일 상태에서 커머스, 상거래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상거래를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면대면, 대면에서 상거래가 일어나곤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모바일,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도 상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모바일 커머스. 자, 모바일 마케팅은 또 무엇인가요? 자, 모바일 상태에서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마케팅,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마케팅이라는 것은 굿즈, 서비스,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디서 만든 사람들로부터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까지 전달시키는 기업 활동의 뭐라고요? 퍼포먼스들이다. 무엇이?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마케팅이라는 것은 모바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케팅 활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환경이 됐죠. 모바일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여행이나 호텔이나 뭐 이런 서비스를 예약을 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모바일을 통해서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디지털 정보들을 얻어가는 세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마케팅이라는 것은 모바일을 통한 전방위적인 마케팅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비즈니스는 역시 마찬가지죠. 모바일을 통해서 비즈니스 활동이 일어난다. 이것은 마케팅을 떠나서, 그러니까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사용자한테 전달하도록 하는 활동을 떠난, 그걸 초월한, 그걸 포함하고 그보다 더 높은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망라하는 것을 모바일 비즈니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모바일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스마트폰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Anytime, anywhere, any device. 정리해볼까요? 언제든지, anytime, 어디서나, anywhere, 어떤 기기로든지. 꼭 우리가 뭐 갤럭시 애플폰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단말기를 써도 되고요. 또는 그것이 꼭 모바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변형된 데스크탑에 또는 무선 노트북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와 또 다른 형태의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예전에 나왔던, 혹시 뭐 기억하는 수강생 여러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PDA라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전용 단말기로 해서 보다 전화를 뛰어넘는 조금 더 기능을 탑재한 그런 진보적인 기기였는데, 그것이 모바일 폰이 완전히 디지털로 통합함으로써
이것을 촉발한 것은 애플의 3G 폰이 나왔을 때, 그때 아주 혁명적이었는데요. 그 폰이 나오면서 사실상 그 이전에 있던 여러 가지 군소 디바이스들이 스마트폰으로 통합되는 그런 혁명적인 그런 제품을 내보임으로써 사라지긴 했는데, PDA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자, Any device, 디바이스를 설명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자,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모바일 마케팅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화된 성향에 따라서 고도화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구매 활동을 일으킨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 원투원 마케팅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바일 마케팅의 수행은, 그 수행 사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페덱스 아시죠? 우편을 하는 택배 서비스, UPS랑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인 페덱스 서비스는 디지털 고객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고요. 1988년에 고객의 메일 공간에 설치한 페덱스 소유의 파워십 터미널이라는 것을 가지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디지털 상호작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페덱스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고객과 한층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덱스 고객들은 그 소포를 추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잘 받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미 우리가 기술과 시대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범용적인 서비스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페덱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굉장히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테크놀로지컬리 어드밴스드한 그런 서비스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도 청구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과의 디지털 관리를 많이 유지를 하는 서비스를 했고요. 온라인 구매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자동화한 전자지갑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전자지갑을 통해서 이제 교차 판매를 했고, 최근에는 카카오페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이제 뭐 삼성페이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디지털적으로 이제 많은 전자상거래, 특히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례는 로레알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가상 거울, virtual mirror를 그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내가 색조 화장품을 쓰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어떤 특정 색상을 내가 사용을 했을 때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뭐 저는 이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분홍색 립스틱이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어떤 게 나랑 가장 알맞겠느냐? 이것을 위한 증강현실의 버추얼 미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뭐 가상 드레싱, 가상 거울,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사례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모바일 마케팅의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마케팅의 특징 무엇이 있습니까? 1대1 마케팅, 그리고 위치 기반 마케팅, 그리고요 폰 마케팅, 주로 이제 전화로 폰 마케팅, 그리고 휴대성 마케팅. 그렇죠. 휴대성 마케팅. 내가 이제 포터블 또는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모바일 비즈니스의 기능 서비스는 1대1 마케팅 또는 모바일 비즈니스의 기능 서비스의 항목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치 기반 서비스는 무선 단말기를 휴대하고 이동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의 지리를 안내하거나
타인의 위치 파악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꽤나 규제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술적으로 우리가 폰을 들고 다니는 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특히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감염자 또는 감염 예상이 높은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바로 이런 위치 기반 서비스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뭐 핸드폰을 통한 위치 기반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고 또는 카드 이용 내역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지를 시간대별로 파악하는 것들이 시간대별로 확인하는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위치 기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 뱅킹 서비스. 무선 단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금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금이체, 증권거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 자, 이거는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좀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결제입니다. 자,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상급자가 외부에 업무가 있다. 그런데 결제는 오늘 중에 일어나서 오늘 내로 처리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 또는 뭐 이사님 또는 뭐 상무님, 전무님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지금 무슨 건으로 결제가 올라갔는데 검토하시고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모바일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상으로 결제를 하면 그게 공적인 결제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서 결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업무상 필요한 것들을 모바일 환경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통칭하여서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자, 이건 뭡니까? 무선 단말기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게임, 그리고 퀴즈, 음악,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엔터테인 서비스를 하는데 최근에는 OTT 서비스라고 해서 영상을 제공하는 동영상, 영화 같은 영화적 오락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제적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모바일 구매 서비스. 전자상점을 통해서 물품 구매를 하거나 예매를 하거나 뭐 어떤 뭐 음악을 다운받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동하면서 비행기표를 예매를 한다든지 뭐 기차표나 요즘에 KTX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기차표를 예매한다든지 또는 어디 지방이나 어디 다른 지역을 갔을 때 내가 숙소, 호텔이나 뭐 기타 숙소를 예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심지어 이제 외국에 있는 데까지 다 가능하죠. 이런 게 모바일 구매 서비스가 되겠고요. 모바일 정보 처리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뉴스, 뭐 날씨 이런 생활 정보, 그 다음에 이메일 송수신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되겠죠. 모바일 정보 처리 서비스 파일을 직접 다운받는다든지 또는 내가 다운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그걸 업무적으로 또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들 이것을 모바일 정보 처리 서비스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폰 마케팅, 휴대성 마케팅은 또 웨어러블 마케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 4절인데요.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도전적 문제. 자, 이것은 지난번에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학습했던 거랑 맥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터넷 마케팅을 편리하니까 활용하고 널리 쓰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기술 우위적인 관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또는 경계해야 될 지점은 없는 것이냐에 관한 철학적인 고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기대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인터넷 마케팅이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쪽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많은 특정 업체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행사, 어떤 중개업소, 보험 대리점, 이런 데들이, 자동차 중개상, 이런 데들이 역으로 타격을 받게 되죠. 왜? 자기들을 방문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비즈니스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수수료나 판매 마진 같은 것들을 발생해서 수익을 일으키는 그런 업을 하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 연결을 함으로써 중간에 있는 유통 채널들이 무의미해지거나 배척되는, 이런 것은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인터넷 마케팅 지지자들은 인터넷 마케팅을 세계 전자상거래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인터넷 마케팅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군 경제 이점은 감소하고 세계적인 광고비도 작아지고 특별한 제품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세계 시장에 도달할 것이다. 자, 이 말은 이제는 중간 유통이 많이 없어지고 유통보다는 직접적으로 세계 시장에 접근하는 패턴의 비즈니스가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중간 유통에 있는 업을 위협하거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직접적으로 세계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이 현상을 인지하고 여기에 부합하게 우리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변신을 해야 된다. 이런 방향과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도전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혼란과 혼잡, 보안, 윤리적인 문제, 소비자 운동의 용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혼란과 혼잡. 인터넷에서는 너무나 많은 웹사이트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도대체 뭐가 나한테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또는 어떤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거를 혼란과 혼잡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다이렉트로 전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을 주기는 하지만, 반대로 너무나 인터넷만으로 하기에는 혼란과 혼잡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오프라인 매장이나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형태가 보조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안은 어떤가요? 보안은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전자상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내 정보를, 개인정보를 해킹한 누군가가 나의 금융 계좌를 가져간다든지, 또는 빼돌리거나 방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디서? 온라인에서. 이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내가 물리적인 환경에서만 내 것을 지키면 됐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온라인상으로 나의 보안 라인에 침입을 하여서 내가 가진 재산을 위협한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윤리적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나 윤리적 문제에 민감한 것은 역시 사생활 침해입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아까 측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 특히 모바일과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사실상 어딘가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누군가 내 사생활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열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대형 포털에서는 내가 검색한 기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위치 서비스 등등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또는 이것을 뭐 철저히 삭제해서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그걸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그것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통제가 되는지는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행동 패턴들을 완벽하게 입력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 소비자들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모든 정보들은 다 어딘가에 저장이 돼서 분석 그런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 같다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생각이죠. 자, 이런 데서 오는 윤리적 문제가 대두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운동의 용이성이라는 말은 이것이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소비자 불만이 있었던 것을 좀 더 어렵게, 그러니까 불만 있는 소비자들끼리 만난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그들이 기업에다가 이것을 항의하거나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이제는 보다 더 쉽게 뭉쳐지고 금방 그 대중을 형성하게 되고 그들이 집단적인 힘을 기업이나 사회에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운동이 용이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도전적인 문제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4 인터넷 소비자 행동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